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부의 공녕 마지막 주차 강의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궁금할 겁니다. 기말고사를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코로나 환자가 아직까지 600명대가 넘어서 울산에도 계속 모두 15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모험을 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시험을 치르게 하려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각 지역별로 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울산에 다니는 학생만 이렇게 시험을 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 학기도 그냥 대면 시험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르지 않고 평가 방식은 지난번에 우리 자료 스크랩 한거 올린 거 있죠? 네, 그거랑 그다음에 여러분 매주 올리는 요약서 내용 충실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자료 스크랩에서 여러분 사업 아이템 스크랩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말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업 계획서 오늘 내용 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작성이랑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출, 시험 문제 출제. 네.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출제 요약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보고 여러분이 올려드리면 그 내용을 보고 객관식 15문제, 단답형 5문제에서 총 20문제를 여러분이 제출해서 올려주면 그걸로서 평가를 다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제가 시험 문제는 다 나와 있어요. 시험 치면 됩니다. 시험 문제 다 나와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이 오픈북에서 시험을 치러도 되는데 줌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 답을 다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부랴부랴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면서 공부도 할 겸 해서 오픈북 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을 잘 보고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출제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서는 조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조정해서 이렇게 발표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좀 많이 조원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서 지금 양식 사례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형식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면서 내용이 깔끔하게 진행되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잘 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잘 출제했는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많이 내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걸 내면은 됩니다. 그죠? 네. 자, 제가 샘플로 보여주는 문제는 제외입니다. 여러분이 순수 만들어야 됩니다. 샘플로 포함해서 15문제 하지 마세요. 20문제를 하지 마세요. 제가 샘플로 보여준 문제는 제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출하라, 만들어라,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지 그 문제를 포함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시험 문제 잘 출제해서 정답까지 올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잘 작성해서 올려주면 그걸로서 기말고사 기간까지, 기말고사가 21일까지죠. 21일까지니까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하면 감점이 있습니다. 성적 처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감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전까지는 모두 다 올려주면 그걸로 해서 시험 성적을 제가 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해야 될 건 사업타당성 분석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니까 이 사업계획서 사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서는 조금만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타당성 분석 왜 하느냐? 수합수익 능력 분석 어떤 것이 있는가?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뭔가요? 내가 투자 대비 그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게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1억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2년 급식을 하나 운영하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걸려가지고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더 좋은 급식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뭐 지금까지 그냥 유지만 한 거예요. 유지만 하고 고생만 하고 이제 진짜 순이익이 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뭡니까? 옆에 더 좋은 급식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면 그러면 당연히 손익분기점을 빨리 달성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이 손익분기점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을 무조건 높게 잡는데 그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 매출이 오르는지. 자, 사업계획서는 왜 필요한가? 모든 계획은 기준입니다. 설정 계획의 기준이고 이 계획을 잘 작성해 놓으면 사업하기 참 편합니다. 어떤 게 준비가 되고 어떤 게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사업을 일으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수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짜여졌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누구한테 엔젤 투자를 받을 때 그죠? 사업 설명을 할 때 뭐 사업 계획서가 없는데 뭘 가지고 그냥 입으로 하니까 보여주는 문서화된 그죠? 암묵질 형식지로 만든 문서화된 자료가 있어야 또 신뢰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었는데 사업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니까 사업이 부실하다. 이런 경우는 많아도 사업 계획서를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잘 퍼펙트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인생 고공표를 아주 잘 만들고 인생에 대해 설계를 잘 해놓았는데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예 계획을 안 세우죠.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 계획이 있냐고? 10대 뭐 했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내가 뭐 할 거며 각 연령별 예를 들면 여러분이 22살, 3살이라면 22살, 3살, 5살, 6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계획이 있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3년 단위로 하든 5년 단위로 하든 뭐 10년 단위로 하든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대략 내가 결혼을 언제 하고 그죠? 언제 지금처럼 이렇게 저축을 하면 나중에 회사 들어갔을 때 언제가 취업을 하고 언제 취업을 해서 언제가 돈을 모으고 집을 언제 사고 차는 언제 또 좋은 차를 사고 이런 거 다 계획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인생이. 네, 재밌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리더십 전공에서 그런 계획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가계부도 쓰지 않고 하루 스케줄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저는 세우게 해주고 싶어요. 세우게 해주고 싶고 그 세움을 통해서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보람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주고 싶어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자,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되겠죠. 사업계획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당성 분석 뭡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품 서비스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화를 통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그 제품과 서비스는 만들어지면 유용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구매요금은 훨씬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만드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역시 만들고 나서 판매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좋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계절성이 너무 강하면도 그죠? 예를 들면 기꺼이 이제 풀빵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이런 게 이제 겨울에 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호떡 장사 이런 건 또 겨울에 잘 되지만 여름엔 아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되는 부분이고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자의 역량, 그죠? 평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성, 기술성,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가, 기술성이 그걸 갖췄는가, 또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는가. 앞서 비즈니스 모델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습니까?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해서 그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살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돼야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가치를 제안해도 고객이 살 마음이 없다, 살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분수 후 인정된 경우 작성되면서 사업의 내용, 경영 관칙, 기술성, 시장, 판매 전망, 수익성, 필요 자금 조달, 운영 계획, 돈을 얼마나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충원 계획, 인원이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창업을 하느냐? 거의 하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난 게 30%입니다. 거의 70%는 아예 사업계획서 그딴 거 필요 없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다. 왜냐? 첫째, 막연하고 주관적인, 그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나누면 누가 보여주면서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뭐 사업 계획서가 아예 없는데 그걸 뭐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문서화된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추진시 미리 확인함으로써 마케팅 능력, 위기에 대처 능력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객관성. 자, 이런 것도 문제 낼 수 있겠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이유, 객관성, 창업 기간의 단축, 그죠? 뭐 잘못된 걸 고르시오. 창업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사업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서 제시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을 사진할 수 있다. 계획이 바른 거 아닙니까? 대처 능력이 빨라지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안 세우면 다 지나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보면 그 계획 어떤 상황하고 내가 안 맞다는 걸 금방 눈치채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으니까. 창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계획 사업에 대한 지식 습득, 보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예방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구성 요소가 뭐냐? 사업 계획서 타당성 분석에 수행 능력, 내가 그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전공했느냐, 경험이 있느냐, 이거죠. 적성에 맞느냐. 영업을 할 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정말 성격이 소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안 맞죠? 그럼 그런 영업 사원을 드리면 되는데 그게 자신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성, 그죠? 찾고 적성이 맞는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적성에 맞다, 안 맞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에 집중과 몰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돼요. 빠져드는데, 이 다음 책 읽다가 보면서, 이런 책도 이 저자가 썼는데 또 그 다음 책 또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다른 책을 또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내가 한번 집중, 반복, 끈기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성이 나와서 아이디어가 샘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라는 것은 몰입도입니다. 몰입도. 내가 그게 몰입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흥미있고 재밌으면 이건 금상첨화죠. 그거는 뭐 다른 당상이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푹 빠져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어떤 그런 면이 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의미를 둔다. 그러면 그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뭐 도자기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다 다양한 거 아닙니까? 꽃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걸 보는 어떤 시각은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이게 정말 중요한 좀 환경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건 맞지만 만약에 시작 단계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시내가 조용할 정도로 불안해서 사람이 토요일 날 유동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적응을 해버렸어요. 웬만히 나와가지고는 뭐 나오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백신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이 좀 더 안심하고 있는 상황도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빨리 선점해서 정보를 얻으면 만약에 오프라인 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저렴하게 빨리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코로나가 끝났다 그때 활성화되고 이럴 때 하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시장 분석을 정말 제대로 잘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사업 분석을 합니다. 사업 분석 뭡니까? 위기와 기회 요인이 뭔가 환경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장점과 강점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걸 내가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죠? 내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가 또 내 약점을 어떻게 기회로 좀 만들 수 있는가 이 기회와 위협을 어떻게 또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자, 기술성 분석. 결국은 제조업을 할 때 뭐 아니면 그 뭐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과정에 기술이 있느냐 아닙니다. 맞죠?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항상 남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뭐 돈이 많아서 좀 좋은 복지를 해서 그런 직원을 스카우트해 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게 미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기술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입니다. 수익성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성이니까 비용 대비 아까 효율성과 효과성이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깨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어디에서 차관을 해올 것인가 그죠? 많은 창업자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는 있지만 그 비용이 또 턱없이 부족할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본인이 돈을 얼마를 들고 해야 되면 또 안정적인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돈이 잘 순환하는 어떤 업종도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분담가도 이렇게 금방금방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빨리 입금이 안 돼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건 점도 잘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성.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적성이 맞는가? 창업의 적성이 맞다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좀 안정적인 걸 너무 선호하면 창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죠?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어도 사장 월급은 못 챙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험심 이런 부분 집념, 그죠? 규모나 통솔력, 어떤 의지력 이런 부분이 이 규모가 뭐겠어요? 이제 한마디로 하면 마음의 어떤 그릇이죠. 이 배포가 좀 커야 되는데 이 속도 뿜을 안에 개구리식의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는 이 뭡니까 투자도 잘 못할 뿐더러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공무원 하든지 해야 된다. 그죠? 따박따박 돈 나올 수 있는 걸로 들어가야 돼. 그죠? 산업 분야의 경험과 지식 분석입니다. 자, 후천적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할 수 있죠. 모르면 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질적인 부분에서 충분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교제의 폭은 내가 넓은가, 사람은 잘 관리하고 어울려 지내는가 이런 겁니다. 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술성, 통솔력,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업종에 따라 적합한 업종, 그렇죠?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업종 선택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놨네요. 모험심, 규모, 통솔력, 의지력 이런 게 있는가? 끈기, 그렇죠? 끈기는 껌치 벗어내는 게 아니죠. 끈기는 어떻게 해야 길러집니까? 하기 싫은 일을 참고 끝까지 마무리할 때 끈기가 길러지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의지력이 강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의지력이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입니다.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그죠? 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에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생산, 이런 거. 자, 시장 생각. 이런 제품의 어떤 그 단계에서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에 접어들면 안 되겠고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이럴 때 좋겠죠, 그죠? 네. 시장이 이제 막 발굴되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쪽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최초로 개발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어떠냐, 소비자가 지금 돈이 있는 상황이냐, 없는 상황이냐, 지금 시장의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이게 적당하냐, 작으냐, 또 시장의 특성상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느냐, 더 번지느냐, 확산되느냐, 제품에 아까 했지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경제적 지위 분석에서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우위에 점할 부분은 있느냐, 있다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느냐, 수익률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제품의 원가입니다. 예를 들면 한 테이블에 뭐 피자를 파는데 피자 원판이 한 판에 2만 원이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인지를 대략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원가를 모르는데 수익을 어떻게 마진율을 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매출액 대비 보통 재료비를 한 30% 떼는데요. 그래서 그런 원가를 찾는데 정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르면 물으면 되는데 잘 가르쳐주지 않죠. 직접적으로. 자, 수요 예측입니다.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제 울산대 앞에서 이제 사업을 벌린다고 했을 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되지만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 계절적인 특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달씩 빼야 되기 때문에 총 1년 중에 4달이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성에서, 그죠?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매출을 잡아야지. 일정하게 잡으면 그것도 엉터리 사업 계획서가 되겠고요. 시장 제품의 환경 분석, 그죠? 주변에 어떤 여건이 적당한지 아닌지 잘 홍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기술성,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시장성, 우리의 기술성 분석 이런 걸 보면 되겠고요. 건물 위치, 대지 위치, 자, 동력 정리 잘 들어오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익성은 정말 좋아야 매출액이 잘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되겠죠. 네, 수익성 분석. 자, 뭘 하느냐? 수익 전망, 점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익 계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품목당 매출액 대비 면적 이렇게 계산할 때도 있고 도소매번 음식업 경우는 객단가 얼마인데 테이블 수가 몇 개고 회전 수가 몇 개다 몇 번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기도 하고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얼마고 의자 수가 몇 개인데 회전 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례가 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 추정입니다. 테이블이 4개고 4인 테이블이 10개가 있네요. 10개가 있고 총 좌석수는 40석이 되겠죠. 그죠?
사인 테이블 동석하는데 이제 다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 전신대는 3명이 앉고 테이블 4명 앉을 수 있는 곳에 저녁에는 좀 적네요. 2명만 앉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이제 좌석 점유율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4개 중에 3개니까 0.75, 75%고 4개 중에 2개를 앉으니까 50%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점심에는 2번을 회전하고 저녁에는 1.5배, 2번이 잘 안되네요. 그죠? 자, 객단가는 10,000원씩 잡고 저녁에는 25,000원을 줍니다. 객단가가 점심 때는 좀 전신 특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싸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0,000원을 잡았네요. 25,000원 했고 월 영업일 수는 1회에 휴무를 한다. 그래서 가정했을 때 월 평균 주 1회로 휴무를 하니까 25일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계산을 하면 40개에서 좌석 점유율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신할 때는 0.75% 됐으니까 회전이 뭡니까? 이 회전이 2번이었고 전역은 1.5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 매출액을 다 이걸 전침하고 전역하고 다 하니까 한 달에 이 정도 버는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3,375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겠구나. 대입을 4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경비 빼면 월급 빼고 고정비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투자 비용 얼마인데 나오겠죠. 그럼 계속 빼나가면 나중에 들어갔던 비용을 다 뽑아내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손익분기점이 달성됩니다. 그렇죠? 손익분기점은 권리금을 포함할까요? 뺄까요? 권리금을 포함하면 되게 늦겠죠. 권리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만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권리금 보증금은 받으지 마니까 보증금은 빼도 되고 계산해서 그죠? 네. 자, 그럼 볼까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표가 있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계산하는 표입니다. 표시하는 샘플이죠. 매출이 얼마다. 매출의 1일 매출이 얼마인데 결국은 월 매출 30일로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30일로 하니까 객단가 15,000원에 45만 원이고 이거를 26일 일하니까 1,170만 원이 되겠죠. 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매출 재료비를 빼야 되겠죠. 월 매출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일반 관리비, 금융, 공업비, 부생비, 임차료 100만원, 수도관열비, 감가상각비가 뭐죠? 처음에 시공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거 36개월 사람마다 다른데 2년 24개월 나눌 수도 있고 36개월 나눌 수 있는데 왜 36개월 나눴을까요? 3년 지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있기 때문에 3년을 했고요. 4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3년 지나면 이제 했는데 좀 빠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해도 됩니다. 5년 정도 해도 되고 근데 이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 비용이 많이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항상 줄어들겠고요. 이 비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손익분기점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빨리 할 거면 이렇게 잡는 거고 인테리어를 늦게 할 거면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로 합니다. 10년은 잘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면 처음에 들어갔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나가요. 이걸 뭘 이해하면 참 쉬울까요? 자동차를 1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려고 했더니 자동차 1억 주고 샀더니 3년 지났는데 갑자기 1억짜리 자동차가 5천만 원 난다, 6천만 원에 계속 감가되었다. 1년마다 계속 감가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맞죠? 인테리어를 급식으로 운영하면서 1억을 했는데 1억을 들였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1억을 들였으니까 나중에 다음 사람한테 그죠? 이렇게 이전시킬 때, 팔 때 1억 받을 수 있나요? 못 받거든요. 그럼 최소한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럼 5천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은 간과된 거예요. 그죠?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경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이익이 진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1억 들어갔으면 나중에 한 5천 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한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한 뭐 내가 몇 년 할까? 5년 한다? 가정해 5년 동안 한번 나눠보면 경비 빼면 돼요. 맞죠? 근데 뭐 언제 할지 잘 모르는데 5년 정도 하면 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전체 금액을 5년 단위로 넣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팔고 나갈 거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전체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개월수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자, 이 금액에서 그죠? 순이익에서 이제 매출 일반 관리비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영업이익이 142만 원 나오네요. 영업 외 수익은 없고 영업 외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게 뭐 저축에 이자가 붙을 수 있고 뭐 임대료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없고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제 이자가 나올 수 있죠. 대출을 받았으면 전날 때는 대출이 20만 원 나가네. 다시 또 뺍니다. 그죠? 다시 또 빼고 422만 원 되겠고 세전이니까 세전도 10% 이전 뺍니다. 12만 2천 원 빼면 결국은 100만 8천 원이 세후 순이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갔던 투자됐던 금액에서 계속 빼나가면 나중에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다 계속 빼나가면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나중에 좀 되니까 내가 들어갔던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구나. 이때부터 진짜 순이익이 발생.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손익분기 계산입니다. 매출이 얼마인데 변동비 계산이 식이거든요. 이렇게 변동 비율 대비 그죠? 변동 비율이 변동비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대비 F 고정비네. 고정비 대비 나누기 1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변동 비율이거든요. 변동 비율 나누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 1,170만 원이고 변동비가 원가 재료비는 바뀐다고 해서 변동비고 이런 급료나 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예요. 그래서 고정비로 나가고 변동비는 이 고정비 대비 변동비 대비 매출액이네요. 매출액 대비 이 변동비 대비 이게 나누거든요. 이 나누의 변동 비율이니까 여기서 얼마인가 매출액이 그죠? 나와있죠. 변동비가 얼마죠? 488만 원. 488만 원 나누기 매출액 그죠? 나누니까 이 금액이 비율이 나오네. 자, 이 비율을 해서 1 빼고 다시 손익분기점 F가 뭡니까? 고정비죠. 고정비 나누니까 이 손익분기점 비율이 82%다. 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높다. 이게 낮으면 낮은 거다. 순이익률이. 그럼 매출도 올려야 되는 거. 매출 이래가지고는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렵겠구나.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 이건 앞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요 가겠고요. 바로 뭘 갈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사업 계획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사업 계획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빼든 자겠네요. 자, 사업 계획서 사례로 가볼게요. 사업 계획서 사례. 자, 보겠습니다. 딱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의 취향에서 피자입니다. 피자. 자, 사업계획서 목차 이렇게 나왔고요. 사업 소개, 운영 계획, 사업 사례, 경쟁사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입지 상권 분석 들어가야 되고요. 조합 분석, 그다음에 ERC 분석 우리 블루오션 전략이죠. 호피, STP, 자, 호피 별거 없습니다.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분석, 향후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봅니다. 자, 소개죠. 사업 소개. 피자를 주문을 하는데 피자가 어떻습니까? 한 판에 이렇게 오면 그 피자를 조각조각 먹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다 한 판 먹기에는 좀 많고, 그래서 조각조각 피자를 팔면 좋겠다 해서 조각 피자가 만들어진 거고, 또 생각해 보니까 조각 피자인데 왜 같은 맛을 다 먹어야 되느냐, 이 조각만큼. 이 반은 또 다른 맛, 또 반은 또 3분의 맛을 여러 개를 섞어서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는 고구마 맛, 하나는 불고기 맛, 하나는 뭐 돈가스 맛, 하나는 뭐 새우 맛,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서 피자 선호도가 높다,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게끔 피자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떤 피자요? 조각 판매할 수 있는 피자, 완판짜리 큰 거 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교 앞이나 학교 앞이나 이러면 판매가 되겠죠. 학생들이 피자 큰 거 한 판 사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비용도 저렴하게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다 이거죠. 3,000원, 4,000원, 5,000원 내면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자 운영 계획은 조각 2,500원이었네요. 팬은 12,500원 피자 판매하고, 다만 피자 나만의 피자 4,000원. 나만의 피자니까 뭔가 데코레이션을 자기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세트 중점 판매입니다. 최대 5가지 선택 가능하고 토핑 추가 비용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은 없네요. 자, 다음 순위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음료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시간은 이렇게 영업 운영 시간이 또 나와야 되겠죠. 몇 시부터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문을 닫고 오픈 11시, 그 다음에 오픈, 그 다음에 12시, 밤 12시 클로즈. 월요일은 쉬다 이렇게 되겠죠. 조직도가 나와야 됩니다. 조직도 사장 있고요, 요리사 있고요, 알바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오전, 오후 순환식 2명을 고용하겠다. 알바를 이렇게 했네요. 배달이겠죠. 자, 이렇게 고용을, 요즘에 배달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배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돈만 주면 고객이 이제 배달료를 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만 생각해보면 왜 고객이 배달료를 부담을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부 구성도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게 식탁 작은 자리가 있고, 입구 들어오면 음료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배달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자,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사 피자헛입니다. 토핑 피자헛, 그 다음에 오픈 치킨형으로 조리 과정 볼 수 있다. 토핑 선택이 가능하다. 에이스 피자가 여기 또 있고요. 경쟁사 있네요.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경쟁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경쟁사가 주변에 있더라. 미스터 피자도 있고, 지금 울산대 앞에 미스터 피자가 지금 망하고 없죠? 없을 겁니다. 미스터 피자고 보카델라 베니타가 있고, 피자 스쿨 이것도 망했습니다. 이것도 휴대폰 가게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피자 처음에 유행 참 많이 했습니다. 피자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만큼 피자 잘 안 먹죠.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그죠? 하도 이제 많이 먹을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고급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 것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피자가 또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많이 먹지는 않고, 샐러드바 있고 경쟁사 분석을 해서 피자 스쿨 중에서 하드 피자도 있고, 자, 피자 오븐, 그죠? 그래서 미스 피자 스쿨, 카델라 베리타에서 개인 취향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개인 피자 제조 가능, 그다음에 체크 문의 피자 제공, 그죠? 조각 피자 판매, 오픈
오픈 치킨 형태, 닭강정 이런 맥주 추가 판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이런 걸로 해서 어떻습니까? 네,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죠?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그 위치죠. 부지 선정 어디 할 건가? 그 위치는 이제 과거 사거리입니다. 과거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위치고요. 그 다음 상권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입니까?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죠.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그 영역을 표시하면 그 영역 내에 다 상권 분석을 해줍니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과거 사거리 그죠? 타겟층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수학 분석이죠? 수학 분석 어떻게 합니까? 자, 강점, 그죠? 예, 약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여요인, 위협요인 이렇게 하고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SO, SW 이걸 해야 됩니다. 기여요인과 뭡니까? 강점을 활용하고 또, 그죠? 이 위협요인과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죠? 네. 약점과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고, 그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겠고, 약점, 위협 요인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ERRC 분석이죠. 뭡니까? 제거할 건 무엇이고, 증가시킬 건 무엇이고, 창조시킬 건 무엇이고, 감소시킬 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작성해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네. 무엇을 제거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의 경쟁사들은 이걸 했는데 나는 이걸 없애겠다. 축집을 경영하는데 그 김철호 대표가 뭐 했습니까? 배달을 하지 마자, 배달을. 다 배달을 축집을 하는데 우리는 배달을 하지 않는다.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배달 비용을 빼면서 사업이 되기 시작했죠. 네. 와서 먹더라는 거죠.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니까 죽이 맛있으니까. 그죠? 또 믿을만하게 하니까. 그죠? 자, 나만의 피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 메뉴에 대한 소개입니다.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 소개입니다. 제품 소개죠. 그 다음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 얼마다, 가격 소개. 그 다음에 프로모션,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이고, 위치, 플레이스, 위치 어디.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죠. 프로모션,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P죠, 세그멘테이션. 고객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분화됩니다. 10대, 20대 대상으로 주로 하겠다. 커플들 대상이 많이 사먹을 것 같다. 타겟층이 10대, 20대다. 분석해보니까 포지션. 뭐냐면 고객에게 우리의 어떤 제품의 우수성을 어떻게 인식을 시킬 것인가, 각인을 시킬 것인가, 포지셔닝. 자, 그게 바로 칼로리가 좀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꼬리에도 각인시키고 분위기 자체를 좀 더 색다르게 꾸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재무 분석이죠. 자, 월제 비용, 보증금이 얼마, 권리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 총 이제 투시 비용이 들어가겠고 인테리어 비용이 대략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9,951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네요. 자, 재무 매출 분석, 재무 분석입니다. 자, 평일날, 그죠? 피자가 어떻게 팔면서 어떻게 매출이 되고, 주말은, 그죠? 주말은 이렇게 돼서 주말은 194만 원. 네. 왜냐하면 올 때 아프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말에 잘 없으니까 평일날 많이 매출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주말 평일 다 합쳐서 이렇게 잡았고요. 첫 달 지출입니다. 그죠? 지출. 자, 임대료, 광고비, 주, 감가상각비 나가고요. 자, 인테리어 비용 대비 이거를 36개월이라는 5년 단위로 나누면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첫 달은 이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재료비가 나와 있고요. 여러 번 해놨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 넣어놨습니다. 인테리어가 940만 원인데 36개월에 26만 1,100원이다. 그죠? 1,000만 원이 안 됐네요. 주방 직원 또 알바비 비용 계산해서 인건비 계산은 끝났고요. 자, 재무 분석 보세요.
순이익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매출액이 이제 순이익이 여기는 작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뭐죠? 방학이잖아요. 방학 1, 2월 7월 방학일 때 잡았고 자 초기 비용이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이죠. 6,900 들어가서 자 순이익이 말씀대로 계속 빼줍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금액이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면서 자 또 새학기 광고 효과에서 매출 좀 올랐네요. 오른 걸로 잡았습니다. 다시 3 잡았고 그래서 입소문 통해 또 오른 걸로 잡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23개월째 들어간 비용을 거의 다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때부터는 순이익이 발생되는 손익분기점이 23개월째 된다. 23개월 후 결국은 이 금액에서 다 없앤 20개월 후 25개월 이후에 손익분기 발생된다. 향후 계획 어떻게 하겠다. 맥주까지 팔겠고 또 치킨 감자튀김 수익까지 하고 치킨 위까지 팔고 또 토핑의 다양한 방법으로 라지 피자도 선택권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터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이 뒤에 사업계획서를 몇 개 쭉 연달아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잘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조별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벅찰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감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 점수, 그렇죠? 여러분의 좀 색다른 아이디어 점수, 아까 수학 분석이나 ERC 분석, 재무 분석도 좀 하면 좋겠네요. 그죠? 재무 분석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디테일을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만들어주면 저 역시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과목, 기업가 사회, 리더십 챌린지 과목도 있으니까요. 한번 또 교양 과목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생 많았습니다.